안녕하십니까. 중졸 검정고시 영어의 김유나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문법 제8강이 되겠죠. 네,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형용사 혹은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교재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형용사를 보시면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 즉 형용사는 뭘 수식해 준다고요? 명사를 수식해 주고요. 부사는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해 주므로 형용사 너는 명사를 수식해 줘.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해 줍니다.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아름다운 소녀라고 할 때 소녀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름다운이잖아요. 그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자, 형용사에는 꾸며주는데요. 용법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냐. 아름다운 소녀처럼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녀 말고 키 큰 소녀, 날씬한 소녀, 혹은 좀 약간 통통한 소녀 되게 많을 텐데, 한정적으로 아름다운 소녀라고 해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 보어로 쓰인다고 하면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 자리고 뒤에가 목적어나 보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어 자리에 동사 뒤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즉 명사 앞에서 직접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과 동사 뒤에서 보어 자리에 쓰이는 서술적 용법이 있다.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정적 용법과 그 서술적 용법의 개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부사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다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사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형용사 매우 빠르게. 그리고 다른 부사나 혹은 문장 전체 마침내 그는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할 때 마침내라고 하는 부사는 그는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모두 수식해 주는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도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빈도부사만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품사를 되게 다양하게 수식해 주는 것이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문장 맨 앞에 쓰거나 동사 앞에 쓰거나 뒤에 쓰거나 문장 끝에 쓰거나 아무 때나 쓰면 되거든요. 근데 부사 중에서도 빈도수,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는 부사편에서 다시 살펴보실게요. 자, 그럼 교재 보시겠습니다. 177페이지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 중에 한정적 용법입니다. 한정적 용법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해 주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형용사가 명사나 대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한번 볼게요. 예쁜 소녀인데요. 예쁜이라고 하는 것이 girls를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handsome boys, 소년들이 있는데 잘생긴 소년들이래요. handsome한 boy, 그쵸?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 그리고 old는 나이가 든이란 뜻도 있지만 가구나 가방 등등이 오래된, 낡은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old라는 형용사가 bag라는 것을 꾸며주죠. 낡은 가방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고요. 중요한 거는 보통은 대부분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는데 꼭 형용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거죠. 요것들이 예외적입니다. 띵으로 끝나는 말,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이 있겠죠. 띵으로 끝나는 말과 body로 끝나는 말, somebody, anybody, nobody, 그쵸? everybody 같은 것과 그리고
뒤에 one, 다음에 형용사 뒤에 one으로 끝나는 말 no one, everyone 등과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별도로. 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띵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가 앞에 오지 못하고 어디에 옵니까? 뒤에 오죠? 그래서 special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꾸며져서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하면 네, 특별한 어떤 것이란 뜻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something cold라고 하면 cold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차가운 어떤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바로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것, 즉 한정적 용법 보셨고요.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 보실게요. 서술적 용법은 어디 자리에 쓰인다? 그쵸? 주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입니다. 그쵸? 주어, 동사 뒤에 오는 보어, 동사 뒷자리에만 항상 온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고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겠죠? 주어가 아름답다. 주어가 뭐 케이크가 맛있다 등의 그쵸? 보호 자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I'm hungry. 내가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고요.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5개의 감각, 촉각, 미각, 시각, 청각.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look, 보다, 시각이죠? 이렇게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는 꼭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원리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한국어로 해석하면 얘가 꼭 부사처럼 들리거든요. He looks happy.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기 때문에 뭐뭐 하게는 부사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 happy가 아니라 happyly를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보호 자리이므로 뭘 쓰셔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렇죠?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목적 보호로 오는 경우겠죠? 네, 5형식이죠. 자, 이게 5형식 make 동사고요. 그것은 me, 나를 목적어 어떠한 상태로 목적 보호죠. 내가 어떠한 상태? happy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의 앞뒤에서 수식을 바로 해주는 것은 한정적 용법이고요. 동사 뒷자리 혹은 목적 보호 자리에 오는 것들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가 있느냐?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좀 많거든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볼게요. A로 시작하는 alive, 살아있는. 그러면 live는요? live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렇죠? live music 이렇게. 하지만 alive는 살아있다. 그 물고기는 아직 살아있다처럼 살아있는은 보호 자리에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로 시작하는 alike, 똑같은 혹은 닮은 이라는 뜻의 alike. 그리고 afraid, 두려운, 다 A로 시작하죠. 그리고 alone, 혼자. 그리고 ready, 준비가 된. 그 다음 well, 건강한. 이런 형용사들은 어디에만 쓰인다?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고 대명사나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해주는 한정적 용법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He is alive. 그는 살아있다. 이렇게 써야지. 그쵸? alive가 동사 뒤에 있는 보호 자리에 써야지 alive creature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형용사 몇 개 안 되죠?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주의 두 번째. 서술적 용법의 경우 부사를 쓸 수 없다. 이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보호 자리에는요, 올 수 있는 품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명사. 어떤 경우? I'm a student. a student.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그쵸? 그리고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happy.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딱 2개예요. 명사와 형용사. 부사는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술적 용법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처럼 행복하게라고 해서 happyly인 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 네, 당연한 거지만 꼭 기억하셔야
하시겠습니다. happily 대신에 뭘 써야 됩니까? 보호자이기 때문에 happy를 써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179페이지. 그러면 어떤 형용사가 있냐면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형용사인 아이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이픈으로 연결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볼게요. 5-year-old처럼요. 5살의 라고 하는 단어가 5와 year, old 이렇게 연결이 뭘로 돼 있어요? 하이픈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형용사들은 앞에서만 꾸며줍니다. 그리고 복수형을 쓸 수 없어요. 형용사는 단복수의 개념이 없잖아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형을 쓸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간에 year 같은 경우는 몇 해, 그쵸?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복수 쓰는 거 아니야? 5니까 5개니까 복수 쓰지 않아요? 라고 착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 단어들이 하이픈으로 연결이 돼서 형용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실게요. Jane의 sister, 여동생은요, 5 years old. 얘를 하이픈으로 연결 안 돼 있죠. 그래서 5살이라고 할 때 year이라는 것이 명사이니까 뒤에 s를 써야 되겠죠. 5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Jane has 뭘 가지고 있어요? Jane은 5살짜리 여동생이 있어요. 라고 할 때 표현을 할 때 5살의 여동생을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5 years 안 되겠죠. 왜? 하이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형용사죠. 안 되고요. 밑에처럼 5 year old라고 쓰셔야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제인의 sister는 5 year old 밖에 썼지만 어디에 썼어요? 보호 자리에 썼죠. 동사 뒤에인 보호 자리에는 쓸 수가 없고 명사를 바로 수식해주는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다. 하이픈으로 연결된 형용사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네. 굉장히 수고라기보다는요, 독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공식이지만, 이걸 모르시면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를 나타낸다라는 원칙인데요. 뭐냐?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난하니 poor이란 뜻이죠. poor. 더 poor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rich people이라고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죠. are 항상 뭐 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복수가 되죠. 그래서 동사를 뭘 쓰셔야 돼요? is가 아닌 뭘 쓰셔야 돼요? are를 쓰셔야 되겠죠. 자, 밑에도 the rich, 얘를 rich people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the rich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the rich, 사람들이므로 단수 동사가 아닌 복수 동사 are를 써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공식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서수. 그건 아시죠? 많이 외우시잖아요. 1, 2, 3, 4, 5, 6 이렇게 많이 외우시잖아요. 1, 2, 3, 4.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을 서수라고 하거든요. 서수를 만드시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1, 2, 3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아시죠? first. 그쵸?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는 third.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의 first, 두 번째의 second, 세 번째의 third. 요것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공식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요. 1, 2, 3, 4. 3까지 있으니까요. 4부터 뒤에 ts를 붙이시면 몇 번째의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4라는 기수에다가 순서를 나타내고 싶으면 뒤에 th를 붙여서 fourth라고 하시면 되고요. 6라고 하는 6이라는 숫자 뒤에 ts를 붙여서 여섯 번째의 sixth가 됩니다. 자, 그러면 th를 붙이니까 스펠링이 t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t를 뺍니다. 왜? t가 tth 이렇게 굳이 스펠링을 더 덧붙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h만 붙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실까요? eight라는 8이라는 스펠링이 t로 끝나므로 뒤에 h만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eighth, 여덟 번째의 라는 뜻입니다. 자, 2로 끝나는 것은요, 2를 아예 뺍니다. 빼고 th를 붙여주시면 돼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nine은 원래 어떻게 돼요? nine 이렇게 스펠링이 2로 끝나는데 이것을 없애고 th를 붙여서 ninth, 아홉 번째 이렇게 되고요. VE로 끝나는 것은 VE를 F로 고치고 TS, 그쵸? 발음에 조금 더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 명사에 ES, S나 ES를 붙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VE를 F로 고치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5예요. 숫자 5죠. VE로 끝나니까 이것을 뭘로 바꾸고 F로 바꾸고 TH를 붙여서 fifth, 다섯 번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2는 12번째가 되죠. 12인데 VE로 끝나므로 마찬가지 F로 고치고 TS를 붙여서 12번째의가 됩니다. 자, 그럼 Y로 끝나는 것은요. Y를 I로 고친 다음에 TS를 붙이시면 돼요. 어떤 경우? 20. 20는 20이죠. 그래서 20처럼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뭘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S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th, 그리고 30th, 40th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21, 22 등의 숫자 두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숫자 두 자리 애매하죠? 뒷자리만 서수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21이니까 21은 20는 그냥 쓰시고요. 그 다음에 1만 서수로 first, 22는 22nd 이렇게 공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수.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예, 제가 좀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분모와 분자가 간혹 헷갈리거든요. 예, 밑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밑에 있는 것을 분모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것은 분자라고 하는데요. 분모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수로 쓰시고요. 분자는 뭘로 쓴다? 서수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3분의 1이면 어떻게 쓰면 돼요? 3분의 1은 1이니까, 그쵸? 여기 서수로 그냥 쓰시고, 1, 3이니까, third.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3분의 1을 영어로 어떻게 읽냐? 1/3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요거를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가 1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2 이상이면 뭐가 돼요? 복수가 되죠. 복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쓸까? 보실까요? 분모에 복수형 S로 표시한다. 자, 그럼 2분의 1은 보셨으니까 상관없지만 3분의 2 같은 경우가 위에 분자가 2니까 복수형이니까 어떻게? 2를 쓰시고 밑에 second 뒤에 S를 꼭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보실게요. 2와 5분의 3 같은 경우는 2는 그냥 서수로 쓰시고요. 기수로 쓰시고요. 2와 그 다음 3, 그쵸? 위에 그냥 분자는 쓰시죠? 그 다음에 5가 5니까 fifth 다음에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분모, 분자, 그리고 서수 표현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시간 표현 한번 보실게요. 시간 표현은요, 시간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시간, 분으로 표시를 하고요. 저희도 뭐 4시 반, 4시 15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시간, 분으로 표현을 하고요. 15라고 하는 것은 quarter, 원래 15가 4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15는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5분은 quarter이라고 표현하고요. 30분은 half는 반이란 뜻입니다. 1시간이 60분이므로 반이 30분이 되죠. 그래서 half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시거나 혹은 분을 먼저 쓰게 되는 경우면 어떻게 쓰냐. 지난 거면 past, 아직 안 지난 거면 to를 쓰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4시 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4시니까 for, 30분이니까 30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30를 먼저 쓰고 싶다. 그럼 일단 30분 지났어요. 반이죠. 그래서 half를 쓰시고요.
지났다. 몇 시가 지났어요? 4시에서 30분이 지났다. 즉 4시 반이다. 그래서 have past 4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은 5시 45분인 경우에는 저희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5시 45분입니다. 혹은 6시 15분 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그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5시니까 5 쓰시고요. 45, 45. 그러면 6시 15분 전이야 라고 할 경우에는 15분은 a quarter 되겠죠? a quarter. 뭐 전이야? 뭐 전이에요? to를 쓰고 6시가 아직 안 됐죠. 6시 전. 그래서 6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이라고 할 때는 to, 지났다라고 할 때는 past를 써서 분을 먼저 쓰게 되면 past와 to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부사 한번 볼게요. 부사는 형용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지만 명사를 뺀 나머지 품사를 다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사죠. 주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줍니다.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되게 좀 자유로운 용언이라서 그 위치가 제약을 딱 받지는 않거든요. 한번 문장 통해 살펴볼게요. George, 이름입니다. George는 usually, 주로 walks slowly, 천천히 걷는다. slowly라고 하는 게 walks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걷는데 어떻게 걷는데요? 천천히 걷는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경우고요. Miss Smith, Miss는 여성 앞에는 Miss를 쓰죠. 남성 앞에는 Mr를 쓰게 되죠. 자, 그 스미스 부인은 is a very kind doctor. 매우라고 하는 것이 뭘 꾸며줘요? kind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매우 친절한 의사이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예시고요. 다음 예문 보실게요. My mother, 우리 엄마는 loves, 사랑합니다. My father, 아빠를요, 어떻게 해요? Very much. very라고 하는 게 much, 많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매우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 수식하는 경우는 finally, 마침내 I found my wallet. wallet 하면 지갑이거든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마침내 나는 내 지갑을 찾았다. 그래서 이 마침내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 전체를 모두 수식해 주는 경우겠죠. 그래서 마침내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부사가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모두 수식해 주는 경우였습니다. 자, 부사의 형태 보실게요. 부사는요, 보통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사인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형용사를 좀 외워두시면 형용사 뒤에 ly가 붙은 형태가 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품사가 부사로 바뀝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slow는 느린이잖아요. ly를 붙여서 느리게가 되고요. real 하게 되면 real, 진짜의라는 뜻이지만 ly가 붙어서 really, 진짜로 이렇게 되죠. 정말. 그리고 careful은 주의 깊은, 거기에 ly 붙고 quick이라는 빠른 뒤에 ly가 붙고 beautiful, 아름다운 뒤에 ly가 붙고 easy, 쉬운 다음에 ly, happy, 행복한 다음에 ly가 붙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시면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형용사 안에 품사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단어에 형용사와 부사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earlier 같은 경우는 일찍이라고 하는 뜻과 부사와 이른이라고 하는 형용사 같이 있고요. late도 늦은과 늦게, fast도 빠른, 빠르게 형용사와 부사가 같이 있습니다. hard 같은 경우도요. 어려운 그리고 열심히 같이 있죠. long도 긴이라는 형용사와 오래라는 부사가 같이 있고요. high도 높은과 높게, low도 낮은과 낮게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이 뜻이 달라지는 부사입니다. 자, 보세요.
late 같은 경우는 늦은과 늦게라는 한 단어 안에 형용사와 부사의 품사가 둘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late가 있는데, 부사가 있는데 굳이 뒤에 ly를 붙였다라는 것은 부사가 없어서 부사를 만든 게 아니죠. 부사가 이미 있으니까 ly가 붙었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뜻이냐가 중요하거든요. late는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달라요. 왜? 이미 late에도 부사가 있잖아요. 그쵸? 늦게 라는 부사가 있는데 lately는 최근에 라는 다른 뜻의 부사구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highly도 매우, hardly도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부정어구입니다. 거의 그 사람은 거의 씻지 않아 뭐 이런처럼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처럼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리고 near는 원래 가까운 혹은 가까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ly가 붙게 되면 거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부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품사가 그 형용사나 부사가 그 단어에 이미 있기 때문에 ly가 붙는 경우는 뜻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형용사를 부사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원칙은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경우 한번 보실게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i로 바꾸죠. 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공식이신 것 같죠? 네.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경우,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든 경우 다 똑같거든요. 마찬가지 형용사 만든 경우도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is를 y를 i로 고치고 ly, happy도 y를 i로 고치고 ly, happy도 마찬가지 이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이게 되고요. busy, 바쁜이란 뜻도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자, ue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e를 없애고 ly를 붙이시면 돼요. true, ue로 끝나죠. 그래서 요 e를 없애고 truly로 truly, 진실되게 라는 뜻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le로 끝나는 형용사는 e를 없애시고 ly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 simple, 그래서 e를 없애고 ly, possible, 가능한 이라는 뜻도 e를 없애고 ly를 붙이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디테일이 있지만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적용이 된 것이죠. 자, 중요한 것,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용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사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뭐다? 결론은 형용사예요. 보통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품사가 부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끝에 단어가 ly로 끝나면 다 부사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첫 번째 명사에다가 ly를 붙인 경우입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품사가 뭐가 되죠? 형용사가 됩니다. 보세요. friend라고 하는 것은 친구죠. 친구 뒤에 ly를 붙였어요. 명사 다음에 ly를 붙이게 되면 친절한 혹은 친한 이런 뜻이 되고요. love, 사랑이라는 명사의 뒤에 ly를 붙이면 사랑스러운 이란 뜻. man이라는 명사에 ly를 붙여서 남자다운 이란 형용사가 되고요. day, 날 이란 뜻이죠. 그죠? 하루. 이런 명사 뒤에 ly를 붙여서 매일매일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만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 그렇죠. 형용사가 된다. 그렇죠. 그런 공식이고요. 그리고 원래 생긴 아이가 이렇게 스펠링 새겼는데 단지 끝난 게 ly라서 부사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형용사들입니다. lonely, 외로운, silly, 어리석은, ugly, 추한, 못생긴 이런 것은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부사에서 중요한 것 빈도부사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빈도부사는 지금 보신 대로
빈도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사들이거든요. 뜻이 다 보시면 항상, 보통, 가끔, 결코 뭐뭐 아닌 그죠? 횟수에 따라서 나오는 부사들인데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문장에서 동사가 딱 3개 있죠. 뭐가 있나요? 일반 동사 있고요. 비동사 있고요. 그리고 배우신 조동사가 있죠. 그래서 요 동사 앞뒤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와 조동사일 경우와 일반 동사가 이럴 경우에를 구별해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비동사,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 뒤, 빈도부사가 이 비동사, 조동사 다음에 옵니다.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일반 동사 앞에 와요. 그래서 비조 뒤, 일반 앞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빈도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조 뒤, 일반 앞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always, 항상, 그리고 usually, 보통, often, 가끔, sometimes, 때때로, hardly와 seldom은 거의 뭐뭐 아닌이라는 뜻이고요. never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결코 뭐뭐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빈도수가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정리를 해봐 드렸어요.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교재는 185페이지고요. 탐은 항상 gets up, 일어납니다. at 7 o'clock, 7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보세요. gets up 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사죠. 그래서 always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의미는 항상이 되고요. 다음 보실게요. John is usually at his office. John은 usually 대개 어디에 있냐면요. 그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동사가 무슨 동사? 비동사이므로 비동사 뒤에 위치했습니다. 다음 예문. Alan often take a walk. takes a walk라고 하면요. 산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동사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위치했고요. In the park, 공원에 종종 산책을 한다.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다음, Jane will sometimes help you. Jane은 가끔이라는 빈도부사가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므로 딱 요 위치죠. 그래서 Jane 항상 때때로 뭐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조디 일반 앞입니다. 자, 다음 예문은요. Mike is hardly angry.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Mike는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 비동사이므로 비동사 뒤에 위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수잔 never lies. 수잔은 절대로 lie가 거짓말하다거든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다라는 일반 동사 앞이므로 never가 거기 위치했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것, 위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조디, 일반 앞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 마지막 거는요. to와 either인데요. 한국어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또한 역시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첫 번째 의미가 또한 역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문장 맨 뒤에 문장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요. 콤마를 앞에 써서 마지막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또한 역시 똑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긍정문에서는 to를 씁니다. 그럼 부정문에서는 either를 쓰게 돼요. 어떤 경우냐면 난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나도 짜장면 먹을래 라고 할 때는 긍정의 의미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는 me too 라고 하셔야 되고요. 나는 짜장면을 먹지 않겠어 라고 하면 나도 안 먹겠어는 부정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me either 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에서 각기 달리 쓰이기 때문에 to either를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예문. 자, A가 I visited England 2 years ago. 나는 2년 전에
영국을 방문했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B가 나도 했었어 라는 긍정이죠. 그쵸? 그래서 I did. did는 visited를 대신 받죠. 나도 했었어. to 나도. 그래서 긍정문에서는 무엇을 쓴다? to를 쓴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실게요. I didn't do my homework. do one's homework라고 하면 숙제하다 라는 뜻이죠. 나 숙제 안 했어 라고 했어요. A가. 그랬더니 B가 나도 안 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I didn't 부정문이므로 뭘 쓰셔야 돼요? either를 쓰셔야 되겠죠. 네. 같이 의미가 또한 역시이지만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달리 쓰인다. 그래서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형용사와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형용사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서술형으로만 꼭 쓰이는, 서술적 요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를 만들 때 ly, 형용사에 ly를 붙이지만 명사에 ly를 붙이게 되면 품사가 형용사가 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단어가 ly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으니 주의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빈도부사 위치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많이 쓰이므로 꼭 반복해서 학습을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셨다면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